주식시장에서 최고 투자 수익률 올리는 종목 고르기 위한 출발점은 과거 주식시장에서 최고 수익률 올렸던 종목들을 잘 관찰을 하고 이런 흐름 우리가 맨날 타임프랙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최고 주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시장의 트렌드 이런 부분이 있고 추세를 읽는 거죠. 그와 관련돼서 최고 주식, 최저 타이밍에서 이와 관련된 주식 어떻게 찾아내고 어떤 식으로 매매하고 그리고 어떤 기본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정립을 했다. 이게 캔슬림 전략이다. 앞서 이제 그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때가 무르익었을 때 제시리 뭐뭐 얘기했는데 윌리엄 오닐은 손잡이 달린 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직관적이에요. 손잡이 달린 컵.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오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거쳐가지고 올라갔다. 근데 고점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 자체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 돌파, 손잡이 달린 컵 돌파 혹은 여기 넘어서서 이렇게 손잡이 달린 컵이 나오면 좀 더 세게 뽑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 결국 주도주가 다시 돼가지고 저는 고점을 돌파하면은 그때가 추세 추종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매수 적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 네네. 손잡이 달린 컵 딱 이쪽 돌파.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우리가 체크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캔슬링 모델이 가지고 있는 7가지 판단 도구, 기본적인 분석, 결국 펀더멘탈 부분이죠. 캔슬림 이게 앞글자를 딴 거예요. 네. 커런트 어닝, 분기 순이익, 분기 이익, 애니얼 어닝, 연간 이익, 그죠? 뉴 뭔가 새로운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신사업, 그리고 서플라이 앤 디맨드 수급, 그 다음에 리더 온 주도주. 그렇죠. 리더 온 레거드. 이거는 이거 후발주. 그러니까 리더, 주도주. 그리고 여기 보면 인스티튜셔널 스폰서십이면 기관 매수, 수급 주체 기관 매수, 네.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마켓 디렉션. 시장, 매크로 지표 이 부분까지 같이 읽자. 그래서 캔슬림 모델 정립을 했고요. C하고 A는 결국 실적에 관한 부분이고 저희가 맨날 FM 가이드하고 체크를 하면서 최근 분위기는 어떻다, 실적은 어떻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커런트 어닝과 애니얼 어닝. 그죠? 결국 성장이 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했고 분기 매출액 증가율도 가속화되면서 25%는 돼야 된다. 한국 실적에 맞게끔 상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정하면 되는 것 같고요. 애니얼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 17% 이상이어야 된다. 이 기준을 정한 거죠. 본인만의 기준 이런 것들 정하는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 애니얼리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모아놓게 되면 뭐 3년치 혹은 뭐 5년치 해가지고 이런 것들 평균 이런 것들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눠주면 되니까. 성장이 정체돼 버리는 종목들은 더 이상 뭐 주가가 크게 또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로스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무조건 그로스 나와줘야 돼요. 결국 이런 숫자에 대해서 최근에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업사이드가 덜 열리면서 서프라이즈가 났다. 맨날 환경이나 여기서 제가 제 방송하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성적표는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최근에 시장 분위기와 추정치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실적을 봤으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없던 게 새로 생겨야 돼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 그때 네. 대박이든 쪽박이든 나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또 첨언을 드리자면 뭔가 새로운 거를 한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먹혀야 돼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알겠어. 그 다음 패스 이래버리면 의미가 없고 결국 뭔가 의지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의지치를 읽는 거고 그런 의지치가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지 올라가는지 빠지는지를 보면서 올라갈 때 사자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호재든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반응이 되었다고 보는 게 리즈너블 하고요. 선반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지를 점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 앤 디맨드 수급적인 부분이죠. 수요와 공급 부분에도 발행 주식수 대비 높은 수요가 나타나면 긍정적인 시도다. 여러분들 맨날 체크하는 외인이 샀다, 기관이 샀다 이런 건데 저는 이 수급을 저는 거래대금 상단에 있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 그 트렌드를 만들면서 올라가는지 여부를 체크하고요. 정말 좋은 종목들인데도 예를 들어서 음식료 일부 종목 있잖아요.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거래 대금 자체의 상단에 안 꼽히면 저희는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는 않은 편이긴 해요, 사실. 네. 이게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리더온, 레가드. 주도주 여부를 타진하는 게 필수인데 시장을 주도주 사고 소유주는 피하라. 이게 진짜 중요해요. 1등 기업 사라. 상대적 주가 강도 혹은 그 이상일 것 제일 세네. 그렇죠. 추세 추종에서는 무조건 세네. 대장사라. 네,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주도주는 가장 높게 오르고 가장 떨어질 때도 늦게 가장 빠지더라. 늦게 빠진다. 제 에코프로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하고 LNF 비교하시면 되죠. 네. 그죠? 에코프로 못 샀다고 LNF 사신 분들은 지금도 힘들죠. 그리고 기관의 수급의 주체. 뭐 미국이니까 기관들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외인 얘기하는 거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데 저는 사실 이거는 많이 안 봐요. 마지막으로 이거 중요하죠. 마켓 디렉션. 지난 시간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뭐였죠? 시중금리. 네. 미 국채금리 14%.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300원 밑으로 빠지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시장 체크하겠다. 그러니까 많은 온갖 지표들이나 이런 거 있는데 다 볼 수도 없고 헷갈리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 시장에서 지금 그 기준이 되는 지표도 바뀌어요. 그럼 그때에 맞게끔 그 기준이 되는 지표를 보자. 그래서 캔슬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그리고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제가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것도 있고, 커브 핸들은 기술적, 캔슬림은 기본적. 심플하잖아요. 이게 윌리엄 오닐이에요. 리스크 관리는 이분은 한 8%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제시 리버모가 한 15% 정도 말씀을 하셨죠. 네네. 근데 리스크 관리 좀 더 타이트하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20% 되더라고요. 7, 8%. 그리고 처음 샀는데 한 8% 떨어진다. 이분은 내가 잘못 산 거다. 손절.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비싸게 사든지 들어가는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피라미딩 매수 전략에 대해서도 체계화. 피라미딩 제 기준에서는 말씀드렸죠. 235, 334, 532 보통 3번인데 그 기준은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끔 정하면 된다. 책을 읽은 뒤 나는 리버모어가 활용했던 피라미딩 방식을 써보았다. 그리고 평균 단가를 높이는 방식, 최초 매수 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하고 매수 지점보다 2, 3% 올랐을 때 추가 매수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방식을 쓸 때는 반드시 적은 물량을 추가 매수했다. 처음보다는 좀 적네. 최초 매수 결정을 정확히 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인 성향에 맞는 방법 찾았었고, 이런 리스크 관리, 커브 핸들에서 사가지고 한 2, 3% 올라가면 사고 기간 횡보 이후에 또 돌파하면 또 사고, 그죠? 그리고 여기 이 폭 자체가 한 10에서 15% 하락 시 손절. 그 제시 리버모어는 15%까지는 정상적인 조정, 그 넘어간 비정상 조정 해서 팔아버렸는데, 처음 진입했을 때는 7, 8%, 그리고 나서 좀 유도리 있게 이 조정 국면에서 한 15% 넘어가면 비정상적인 조정이니까 손절,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네요. 자, 이분이 윌리엄 오닐.